캘리포니아의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난 28일자로 3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상사태 종료에 담긴 희망과 우려의 시선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외부로 확장되면서 다른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예배 모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다고 밝혔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성경 교사이자 작가인 젠 윌킨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난 28일자로 3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상사태 종료에 담긴 희망과 우려의 시선을 LA타임스, 캘 매터스 등 캘리포니아 주요 언론이 의료 관계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우리는 현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선은 낙관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천 명씩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며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사태 해제 이후 백신 접종이나 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본인 부담 비용 없이 접종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메디컬 등에 등록된 주민들은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서 접종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의료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래도 비상사태가 종료됐다고 해도 각 지역 카운티 정부별로 계속해서 의료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일 것이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외부로 확장되면서 다른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예배 모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엘라베마주 버밍엄에 소주한 샌포드 대학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샌포드 대학교 교목인 바비 가틀린 목사는 15일 밤 한 학생이 개인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는 친구들을 채플로 데려왔다며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기도하러 왔고 곧 다른 학생들이 동참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5명의 학생들이 예배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고 연합과 회개의 영이 계속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에즈베리대의 부흥은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리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캠퍼스를 광범위한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리 대학교의 라풀츠 교목은 에즈베리 대학교의 행사를 지켜본 학생들이 교수진에게 예배당에 가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물었고 교수진은 이를 허락했으며 이에 8명에서 9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흥은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펄스 사역을 포함해 일부 교회와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예배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펄스의 니콜은 에즈베리를 방문한 후 우리 교회와 다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던 예배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그저 성경, 기도, 예배, 회개였습니다. 그러자 사역자들은 예배에 배가 고파질 때까지 머물겠다고 선포했고 50명이 넘는 인원이 신앙 고백을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5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 22일 미국 성인 1,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LGBT 커뮤니티에 관한 자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2021년 7.1%에서 2022년 7.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갤럽이 LGBT 인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해인 2020년 5.6%, 2012년 3.5%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성인들로 정의되는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신을 LGBT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Z세대의 13.1%는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3.4%는 게이라고, 2.2%는 레즈비언이라고, 1.9%는 트랜스젠더라고, 1.5%는 기타 LGBT 범주에 속한다고 밝히는 등 총 19.7%가 자신을 LGBT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갤럽의 수석 편집자 제프리 M. 존스는 보고서에서 나이 든 성인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닌 다른 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 전체 성인 중에서 LGBT 비율은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래의 성인이 되는 젊은이들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보다 자신을 LGBT로 인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종교와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무소를 만든 지 1년여 만에 신앙 지도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대담하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낼 것을 촉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KCM USA 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뉴욕 공립도서관 리셉션홀에서 열린 연례 조창 기도회 연설에서 애덤스는 신앙적인 활동을 예배당에 국한함으로써 사회가 선을 위한 능력으로서의 신앙의 힘을 부인하게 되었다며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병폐는 보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영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962년 미 대법원은 엥겔 대 비탈레 사건에서 공립학교에서의 공적인 기도가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덤스는 교육 시스템에서 신앙을 밀어내는 것이 사람들이 매일 점점 더 힘들어하는 절망을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교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애덤스 시장은 자신이 시장이 된 데 대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인정했습니다. 아담스의 대변인인 파비앙 레비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시장이 연설에서 말한 모든 것은 그가 신앙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다고 밝혔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성경교사이자 작가인 젠 윌킨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는 5아이의 어머니인 윌킨이 지난달 더 가스펠 코얼리션의 굿 페이트 디베이트 시리즈에 참여하여 공립학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많은 가족 구성원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이후로 공립학교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윌킨의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는 그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윌킨은 이번 주 일련의 트윗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해를 수정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유일한 렌즈라고 했다고 자신의 주장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 선택권이 있는 모든 가족이 동일한 교육 선택권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홈스쿨링은 2021에서 2022년에 30% 증가한 반면 코비드-19 대유행의 첫 2년 동안 공립학교 등록 학생은 1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국민일보와 조사 전문기관인 PMI가 조사한 대한민국 평균 외로움 지수 조사에서 의료적 조처가 필요한 50점 이상의 중고도와 고단계 외로움에 속한 사람은 응답자 중 26.5%였습니다. 이들에게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다른 대처 방법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상담입니다. 경기도 과천 시내가 상담센터의 김창환 센터장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객관화하면서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에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내가는 과천교회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교회가 상담센터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화성 은혜 사랑의 교회 부설인 심리상담연구소 숲길 정성록 목사는 교회는 누가 와도 포용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상담센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숲길을 찾는 사람의 비중은 비기독교인 50%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의 수영로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기독교인도 70%입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배려도 눈길을 끕니다. 시내가나 남서울 교회센터, 지구촌교회 글로벌 상담소 등은 센터를 아예 교회 밖에 마련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도 낮췄습니다. 남서울교회 센터나 삼일교회 햇세드 센터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상담의 질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상담 전문가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정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형 교회가 상담센터를 만들면 작은 교회는 지역을 살펴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